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33살 여성입니다. 지방병원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직접 제 이야기를 보내려니 떨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며 신청해 봅니다. 저도 살면서 주변에서 돈 잃고 사람 잃은 사기 이야기는 간혹 들었어도 사람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태만상이라고 사기꾼들 중에는 별의별 신박한 사기 수법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전 약혼자였죠. 지금은 인생 살면서 액땜했다 치고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아직도 어떨 때는 내가 왜 하필 그런 사기꾼에게 농락당했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알기를 등신으로 알고 결혼 가지고 사기를 쳤던 전 약혼자와 예비시모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이었어요. 소도 몇 마리 키우고요. 제 밑으로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부모님과 저 이렇게 4식구, 주변에 사시는 친척분들과 집성촌에 살았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머리가 뛰어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유난히 수학을 좋아했고 그 때문에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잡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적에 맞추어 의료 분야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 전문대 간호학과를 가게 됐었죠. 신기하게도 저는 대학을 가서 두각을 나타내게 됐고 과 대표도 하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도 장학생으로 다녀왔더니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던지요. 그런 걸 보면 서울 유명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대학을 가도 내가 잘하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준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간호사로 일하면서 계속 공부도 해야 하고 3교대 근무에 가끔 진상 환자들에게 시달리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저는 간호일이 좋았어요. 미도 씨, 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5년 넘었지 않아? 병동에서 제일 고참 아닌가? 아마 수간호사님이나 한두 명 빼고는 제가 제일 오래 근무했을걸요? 자기도 대단하다. 요즘 간호사들은 병원 입사하고 반년도 못 버티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애들 수두룩하잖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적응하니? 간호일이 제 천직인가 보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 농사일 돕고 해서 모든 일은 저마다 힘듦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진짜 자기 존경해.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내가 자기한테 큰 건 하나 들고 왔잖아. 전문직 남성과의 소개팅 어때? 네? 선생님도 갑자기 무슨 남자 소개예요. 저는 연애 생각 별로 없다니까요. 참나, 예전에 만난 놈들이 찐따라고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 있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몰라?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엘리트라니까. 춘천 법원에서 근무하는 건실한 남자야. 저는 20대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간혹 있었지만 장거리 연애로 지쳐 끝나거나 제가 하는 일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나도 얼마 못 가 파토가 나서 만날 연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가 더 컸지만요. 그런데 30이 넘고 근무하는 병원 원무과 지인이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면서 건너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어요. 아직도 첫 소개받던 날 카페에 앉아 절 기다리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하필 소개팅하던 그날 입원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제가 병원을 다녀온다고 1시간이나 약속을 늦었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첫 만남에 약속을 너무 늦어버렸죠.
병원에 사고가 일어나서 가서 돕는다고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생사가 오가는 병원 일인데 그런 갑작스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미도 씨가 어디 사고라도 났는지 걱정하던 참인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네, 저는 괜찮아요.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음이 진정되네요. 다 이해합니다. 병원도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지만 제가 일하는 법정 일도 다사다난하거든요. 아, 제 소개도 안 하고 계속 주저주절 했네요. 저는 소개받은 남이도라고 합니다. 멋진 분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러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미도 씨가 병원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모두가 찾는 슈퍼우먼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 수습한다고 근무도 아닌 미도 씨를 불러냈나 보군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난동부린 환자분이 제 말을 가끔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수습한 건데 혹시 신기 있으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직업병처럼 사건 전후 관계 따지길 좋아하고 증거 추론하고 하는 걸 자주 하다 보니 척이면 척인가 봐요. 간만에 대화가 즐거운 분을 만났네요. 남편은 춘천법원에서 법원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저보다 5살 연상이었어요. 소개해주는 지인 말로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재산도 제법 있는 건실한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조건을 떠나 소개 첫날 제 과오를 덮어주고 오히려 배려해주는 남자를 누가 싫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외적인 조건보다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예비 신랑이 의료계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법 쪽에 일을 한다는 사람이 병원 돌아가는 생리나 노고를 잘 알길래 혹시 가족 중에 의료 종사자가 있나 물어봤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과거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질투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신랑이랑 제가 30대였기에 만난 사람이 아예 없을 수 없고 그 경험 때문에 저를 많이 이해해 주니까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간만에 사귀게 된 사람이 제 직업 이해도가 좋고 많이 배려를 해주니 운명이다 싶었죠. 예비 신랑과 제가 다니는 직장 간에는 1시간 정도 거리였지만 저희는 10대들이 연애하듯이 매일 만났어요. 연락도 할 수 있다면 매 시간마다 할 때도 있었고 제가 쉬는 오프날이면 예비 신랑이 매번 제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이트도 자주 갔어요. 그러다 보니 반년 가까이를 만났는데 남들 연애 2년치를 한 수준이었죠. 하루는 예비 신랑과 춘천 근처 교회 조용한 사찰을 갔다가 작은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따라 예비 신랑이 뭔가 달라 보인다 싶었는데 그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란법석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결혼하자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미도야, 우리 결혼하자.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너만 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완벽할 것 같아. 오빠, 갑작스럽기는 한데 프로포즈 고마워. 나도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오빠가 처음이야.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결혼하자고 하고 싶은데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오빠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기다릴게. 너처럼 나한테 완벽한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네가 생각할 시간을 못 줄까? 대신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이제 만난 지 6개월이야. 아무래도 결혼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알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벌써 36살이잖아. 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난 지금에도 결혼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미룰 거 뭐가 있을까 싶었어. 그렇지. 오빠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알았어. 내가 너무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아무래도 예비 신랑은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시댁은 70대이신 시부모님이 계시고 큰 신우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끔 보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예비 신랑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애가 대학 갈 때 환갑이라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기다린 여자를 만났는데 만난 시간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제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으니 그저 몸만 시집오면 된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이 사람이 저를 이토록 좋아하는구나 했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결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30이 넘었고 병원을 다니니도 6년 차라 돈도 나름 벌어놓았으니 지금 만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비 신랑을 만나는 날 결혼을 하자고 바로 답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남자가 없었는데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민 약혼식을 하자는 말이 나올 쯤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개 중에는 비혼도 있고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예비 신랑과 사귄다고 말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친구들에게 곧 결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잘 됐다고 하면서도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30대 중반의 법원 공무원이라고? 외모도 키 크고 반듯하다더니 여태 결혼 안 한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 나오고 공직에 이렇게 훈남인데 여자들이 가만뒀을까? 너 이 남자 꼼꼼히 살펴봤어?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불리하다. 나 봐라. 결혼하고 애 낳고도 돈도 벌어야지 독방 육아에 집안일에 혼자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남자 골라서 결혼하면 인생 진짜 아오지 탄광 가는 거야. 잘 살펴봐. 오빠가 법원 공무원 준비를 오래 해서 여자 많이 못 만났대. 그리고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괜찮아. 결혼 비양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다 한다고 맨몸으로 시집오라고 하고. 이야,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남자가 남아있었어? 네가 여태 연애가 별로였던 게 남자 복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액땜하면 그 후에 일이 잘 풀린다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공직이나 전문직 남자들 보니까 조건 엄청 따진다고 하던데. 미도 넌 무슨 복이라니? 아무리 사랑이 눈이 멀었다지만 36살 먹은 남자가 결혼 비용까지 다 해온다? 그건 좀 많이 이상한데? 오빠는 내가 간호사라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다른 걸 안 본다고 했어. 병원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엄청 존경하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오빠가 조건 따지면 나랑 애초에 만나겠어? 그냥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건 그렇다. 요새 남자들 야가 빠져서 사귀기 전부터 다 따져보고 아니면 바로 나가리 하잖아. 그리고 네 남자친구 같이 자기 능력 있는 남자들은 더 따져. 예비 시댁에는 인사 갔어? 시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셔? 결혼할 때 무엇보다 시댁이 아주 중요하다. 성격들이나 형편도 다 봐야 해. 아마 앞으로 시부모님 만나뵐 텐데 그게 걱정이기는 해. 날 만났는데 오빠보다 부족하다고 반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상처될 것 같거든. 친구들은 제가 결혼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축하해줬지만 30이 넘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해주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의 말이라 더 와닿았고 소위 조건 괜찮은 남자가 저 좋다고 적극적인 것에 으쓱했던 제가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예비 신랑에 비하면 저는 학벌이나 외모나 조건들이 지극히 평범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만날수록 사람 조건을 보거나 돈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돈을 쓰거나 하려고 하면 자신이 다 낸다고 하고 잘 챙겨줘서 불안할 정도였죠.
제가 예비신랑의 면모에 대해 알게 된 건 얼마 전 제 친정에 인사를 드리면서 확신이 더 들었어요. 저와 예비신랑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드리러 다녔는데 저희 친정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춘천 외곽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이 남동생과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 왜 안 데리고 오나 했더니 이런 좋은 사람 데려오려고 여태 가만히 있었나 보네. 반가워요. 미도 M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비사위 인사드립니다. 미도가 시골이라고 해서 더 멀리 사시는 줄 알았더니 시내에서 얼마 안 머네요. 공기 좋고 산세 좋고 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동네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라잖아요. 다들 밥 굶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자손들도 다 잘 됐고요. 그렇군요. 미도를 보면서 피부가 어떻게 이리 좋을까 했더니 어머님 닮아서 그랬나 봐요. 어머님 진짜 동안이시네요. 우리 사위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내가 오늘 씨암탉 잡는다고 했는데 미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다니까요. 직업도 인물도 성격도 만점이네. 우리 딸한테 과분할 정도네. 엄마도 그만해. 오빠 앞에서 별말을 다 하고 있어. 우리 곧 양가 상견례하고 바로 결혼 준비하려고. 오빠가 나이도 있고 시댁도 빨리 결혼 원하신다니까 최대한 빠르게 식 올릴 생각이야. 그럼 신혼집이랑 혼수는 어떻게 하려고? 남들 시집 장가 가는 거 보니까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꽤 걸리던데? 제가 미도를 아내를 맞이하는데 돈 쓰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신혼집부터 비용은 다 할 생각입니다. 저랑 만날 때도 예비신랑 언변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엄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나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지 친정 식구들 모두 입을 떡하니 벌리고 예비신랑만 쳐다봤어요. 친정에서는 제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를 데려온 것에 놀라워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다 하겠다는 예비신랑 말에 다들 완전 홀린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예비신랑을 친정에 데려오고 나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웬만하면 표정 변화가 크지 않고 차분한 예비신랑이 저희 친정 시골집을 보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터를 잡고 살아서 집 보수공사도 하지 않은 오래된 한옥은 얼핏 보면 무너질 것 같다는 인상을 줬거든요. 물론 곧 집 전체를 대대적인 공사를 할 예정이기도 해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시골에서 살면 서로 그런 부분이 부끄럽고 할 일은 아니지만 서울 출신이고 도시 남자인 예비신랑에게 친정 시골집을 보여주는 건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도야,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모두 너무 순박하고 좋은 분이더라. 난 너희 가족들을 보고 더 확신이 들었어. 그리고 아까 내가 장모님한테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 전부 내가 한다고 한 말 빈말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오빠만 비용을 내. 나도 저축한 돈 있어. 그건 상해서 반반하자. 네가 힘들게 병원 일하면서 모은 돈이잖아. 억 넘는 돈 모은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다 걱정 마. 들어보니까 친정집도 보수공사 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 많다고 장인어른이 한숨 쉬시던데 난 처가에도 도움 많이 드리고 싶어. 오빠, 말만이라도 감동이다. 어쩜 그럴 수 있어? 내 사람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남자라면 이 정도 능력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만 믿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비신랑은 처가가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고 다 이해한다며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집와도 되고 자기네 부모님도 다 이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결혼하면 그냥 맨몸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었기에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예비신랑은 그런 저한테 남자라면 자기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며 되려 저를 다독였어요.
그때는 말이라도 예비신랑이 참 책임감이 있고 멋진 남자다 싶어서 마냥 좋았네요. 그러고 후에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않냐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자기 아버지가 바쁘다면서 시어머니만 따로 만나 뵙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큰 신우도 외국에 있으니 시어머니 저 예비신랑 셋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만 따로 식당에서 만나 뵀어요. 우리 아들한테 미도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를 6년째 하고 있다고요? 어쩜 너무 대단하다. 사람 목숨 살리고 아픈 환자를 대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났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직업이 그럴 뿐이지 평범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다니 우리 아들이 사람 참 잘 골랐네요.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동이 어딘가요? 들어보니 청형외과 쪽이라고 했던가? 네, 골절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해 계세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원래 특수병동 쪽에 있다가 지금 일하는 곳은 2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봐서 병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해요.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가요? 그것만 봐도 미도 씨는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네요. 나는 며느리한테 물질적인 거 바라지 않고 인내와 희생이 있는 단단한 마음을 원하거든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그 자리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긴장했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저보다 잘났다면서 이 결혼 반대라고 하거나 당장 헤어지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불편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집안 가족이나 재산, 학벌 이야기도 하나 없이 그저 제 병원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특히 예비신랑이 제가 병원에서 슈퍼우먼으로 불린다면서 환자들이 좋아하는 병원 직원 1위에도 뽑혔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엄청 흡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일어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하셨어요. 이 결혼 허락한다는 말씀이었죠. 그 후 결혼에 관한 모든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한 달 뒤에 조용한 한식당에서 양가 상견례를 하고 약혼도 했고요. 저희 딸이 일만 해봤지 다른 면은 많이 서툰데도 사돈께서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예뻐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미도 양이 병원 일을 6년째나 하고 있는데 다른 일까지 잘할 수 있나요? 저도 미도 양이 무엇보다 순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더라고요. 저도 사위가 자수성가한 공직인 것도 대단한데 결혼 준비까지 전부 책임진다는 말에 놀랐어요. 진짜 신혼집 혼수 저희가 안 도와도 되겠어요? 물론이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맞이하는데 그런 부담을 줘서야 되나요?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네요. 빨리라면 얼마나 빠르게 시키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6개월 정도는 걸릴라나요? 아니요. 그냥 식장만 가능하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되죠. 우리 아들이 곧 30대 후반이 될 마당에 빨리 제 짝이 생겨서 안정적인 모습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며느리한테 다른 건 일절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양가 상견례에서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들 결혼을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고 다른 건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예단도 필요 없고 어떤 조건도 안 따질 테니 결혼만 빨리 하자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빠른 결혼 진행 요구에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사위의 시댁까지 좋다 하니 빠른 결혼 진행에 동의하셨어요. 저는 그 전부터 예비신랑과 시어머니 얘기를 들었던 터라
상견례에서 의논하는 이야기들이 새삼 새롭지는 않았고 그저 상견례에도 시아버지가 오지 않으셔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아들 상견례에도 못 오시나 하는 걱정도 들고요. 결혼 전 언젠가는 시아버지를 뵐 수 있겠지 하고 그때는 그러고 말았어요. 양가 모두 허락하에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를 서둘러 하면서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드디어 시댁에 인사를 오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더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데 시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시댁 한번 못 가본 게 마음에 걸렸었던 저는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챙겨준 것과 제가 산 선물들을 바리바리 들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예비시댁은 춘천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더군요. 20평대 아파트에 방이 2개, 거실, 화장실이 1개인 구조로 예비신랑이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이 엄청 으리으리한 주택이거나 호화스러운 아파트일 줄 알고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소박해서 내심 놀랐어요. 사실 제가 혼자 자취하는 투룸 월세방이랑 다를 바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환대에 저도 답하면서 소파도 없는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았더니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처음 와보는 낯선 집이라서 이것저것을 눈에 담아두는데 그때 안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또 있나 싶어서 제가 시어머니와 예비신랑을 쳐다보자 두 모자가 눈짓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안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기야말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쓰는 환자 침대에 뼈만 남으신 노인분이 힘겹게 누워 계셨어요. 바로 제 예비 시아버지였죠. 아버님이셔? 일이 바쁘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셔? 사실 아빠가 중풍에 걸리신 지는 오래됐어. 거의 5년은 넘었을 거야. 가족들 없이는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어느 하나 혼자 못 하시고. 그러시구나. 가족들이 염려가 많겠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일이 바쁘시다고 말을 한 거야? 준적에 편찮으시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좋은 얘기도 아니고 쉽게 말 못 꺼내겠더라. 자기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모님이 아프신 건데. 믿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 다행이야. 그래서 널 선택한 것도 크고. 분명히 예비 신랑에게는 아버님이 일로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였어요. 자기 딴에는 아버지가 아픈 걸 말하기 곤란했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중풍이 오셔서 똥오줌은 가족들이 처리해주고 욕창에 안 들도록 뒤집어가며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데 제가 일하는 병동에도 비슷한 환자들이 있었고 많이 봐왔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시아버지의 상태에 마음이 무거웠네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자기 아버지를 감추려고 제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것도 이해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안방에 덩그러지 놓여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잠깐의 인사만 드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를 보고 나서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그제야 두 모자가 병간호에 시달린 보호자들 모습과 겹쳐 보이더군요. 시아버지 병환이 5년이 넘었고 간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예비시댁 거실에 앉아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시아버지 병원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 다 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말씀을 다 하시나 싶어서 잠자코 들어드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씀을 멈추시더니 이런 건 말보다 어디 적어서 저한테 줘야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는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고 했을 사람이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건강 잃으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라니. 네가 시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일단 병원 스케줄을 말아마.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병원 통원 치료는 가능하세요? 그럼 지금은 약 먹고 낮잠 잘 시간이라 웅얼웅얼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평소에 할 말 다 하고 움직일 때는 잠깐씩이라도 가능해. 그러시구나. 저는 환자들 중에 비슷한 분들 보면 아예 못 움직이셔서 침대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반반이야. 그래서 더 걱정이지. 네 말대로 아예 못 움직이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래도 척하면 바로 알아듣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다행이구나. 앞으로 네가 할 역할이 많아. 병원은 한 곳만 다니시는 거죠? 오랫동안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럼 네 시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가 딱 나타났지 뭐니. 나도 이제 곧 이른이라 더는 내 남편 간호 못한다. 네가 시집와서 아픈 시아버지 병건하고 맡아주면 내가 숨통도 트이고 해방되지 않겠어? 간호사 며느리 덕 좀 보겠구나. 세상 우리한테 가장 딱 어울리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잘 나가다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맡아 하라면서 시아버지 병원 스케줄과 하루 일과를 말할 때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당황해 어버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면서 자기 아들하고 다 끝난 말 아니었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합가해서 우리 아들 방에 신접살림 차리기로 했잖니. 그러면서 네 시아버지 병간호도 전담하기로 했다며. 왜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놀래? 엄마, 성격 급하게 본론부터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도랑 혼인신고하고 나면 말 꺼내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어쩔 수 없지. 미도야, 저기 작은 방이 내 방인데 우리 신혼집이야. 혼수는 네가 원하는 가전제품 몇 개만 바꿔줄게. 나머지는 우리 집에서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너가 따로 준비할 건 없고.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요즘 세상에 결혼 비용 다 부담하겠다는 남편이랑 시댁이 어디 있니? 네가 시아버지 병거나 할 테니까 우리가 그나마 사정 많이 봐주고 또 하는 거지. 저는 두 모자가 하는 말에 충격을 먹고 잠시 말을 잇고 그저 둘이 하는 작태를 지켜보고만 있다가 시어머니가 하는 마지막 말에 예비 남편 놈 뺨을 날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대뜸 예비 신랑을 시원하게 때려버리자 시어머니나 신랑도 경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도 안 섞고 그냥 예비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빠르게 내빼는데 예비 신랑이 쫓아나와 제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너 우리 엄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기본 예의도 없어? 내 뺨은 왜 때리는 건데? 기본?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내가 방금 들었던 결혼 이야기 듣고 제정신으로 누가 거기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말한 신혼집, 혼수라는 게 저거야? 미쳤니? 왜? 어디가 어때서? 춘천 시내 한복판 알짜 상권에 있는 아파트고 가정 가구 모든 게 풀옵션으로 준비된 신혼집인데 뭐가 불만이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냥 당신 집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면서 신혼집이랑 결혼 비용은 자기가 다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남자라면 이 정도 능력은 돼야 한다고? 이게 능력이니? 그래,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빈정거리지 마. 너도 돈 한 푼 안 들여서 시집 오라고 했을 때 좋아했잖아. 세상 누가 널 맨몸으로 환영한다든 우리 집안이나 되니까 받아주는 거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네. 시아버지 병가나 좋아하시네. 이 결혼 안 해. 아니 못해. 파혼이야. 결혼식 예약하고 얼마 전 예비신랑이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지만 살기 불편함이 없을 거고 자기가 혼수도 괜찮은 걸로 다 하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비신랑이 말하는 신혼집이랑 혼수는 시댁의 작은 방에
시댁 살림살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아픈 시아버지 병건호를 저한테 시키려고 했었던 거였죠. 제가 예비신랑과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알고 나서 악다구니를 쓰며 파혼 선언을 하자 예비신랑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길 그럼 자기가 왜 너같이 나이 30 넘은 노처녀의 돈도 없는 처가랑 순순히 결혼하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주면 구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놈이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네가 원하는 좋은 조건의 여자 찾아서 아버지 병건을 시키라는 소리를 지르고 돌아왔어요. 친정이나 주변 예비신랑과 시댁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쉽사리 말이 안 떨어지더군요. 며칠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을 소화하기에는 제가 충격이 너무 컸고요. 제 휴대폰으로 전 약혼자가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는데도 저는 연락을 끊을 테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만 하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굴 낯짝이 두꺼운 사람은 머리도 나쁜지 파혼 선언도 하고 다 끝났다는데 제 말에도 사태 파악이 안 됐는지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 병원까지 친히 찾아왔더라고요. 혼자 순박하고 고귀한 간호사인 척 다 하더니 시댁 들어와서 시애비 병간하라는 말에 주랭랑을 쳐?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을 마다해? 파혼? 누구 마음대로 파혼이야? 여태 결혼식장 예약하고 내 아들 만나면서 들였던 돈 다 뱉어내! 아줌마, 이미 댁의 아드님과 관계 정리했어요. 아, 그 시에서 지원해주는 공짜 결혼식장? 당신 아들이 돈 낸 게 없는데 무슨 돈? 내가 오히려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할 판이야. 어떻게 두 모자 눈도 깜빡 안 하고 사람한테 결혼 사기를 쳐? 뭐? 결혼 사기? 너 미쳤니? 지금 누구한테 사기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거야? 어차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봤자 간병인이 필요해서 간호사인 날 결혼시키려 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작정하고 등신 취급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들 도저히 안 되겠어. 학벌도 짧고 친정도 변변찮은 주제에 간호사라고 해서 받아줬더니 우리 아들 같은 엘리트를 감히 먼저 차?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안 돼! 서로 분노에 못 이겨 큰 소리로 다투는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게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을 팽하느냐면서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정성에 보상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부리는 바람에 병원 경비분들이 달려와 다행히 말려주셨고 저는 병동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손톱에 핥혔는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도 아파서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휴게실로 언젠가 본 듯한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병동의 간호사로 보이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꺼낸 이야기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아까 간호사님 머리채 잡은 사람하고 혹시 어떤 관계세요? 네? 아까 저 결혼할 뻔한 남자 엄마예요. 얼마 전에 파혼한다고 했더니 저렇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망신을 주고 가네요. 그런데 그건 왜요? 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와 관련돼서요. 혹시 가정의학과의 정 선생님 아세요? 네, 오래 근무하신 여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방금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3년 전에도 똑같이 이 병원에 와서 정 선생님 머리채 잡았거든요. 그 파혼한 남자분이랑 전 선생도 몇 년 전에 결혼까지 갔다가 엎어졌어요. 네? 저랑 그 여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요? 저는 같이 근무도 하고 정 선생이랑 친해서 자초지정을 다 알죠.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 중풍이라서 의료 쪽 일하는 여자만 노리고 결혼 사기 벌이나 봐요. 정 선생도 시아버지 병간을 맡아서 하고 시댁 학가에서 살라고 강요해서 헤어진 거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파혼한 거 아니세요?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정 선생 말로는 자기 이전에도 이런 파혼 내력이 또 있다는데 아마 상습적으로 그런 짓을 하나 보네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면만 알고 있는 다른 병동 간호사가 전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만났다던 의료 종사자가 저희 병원 여의사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사람 말고도 또 의료계통 여자와 파혼을 했었다니 머리가 멍해지다 못해 고장이 난 것 같았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를 들여서 고급 간병인으로 쓰려고 했고 그 때문에 여의사가 학을 떼고 파혼했다고요. 제가 몇 번째 희생양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 후 예비 신랑 놈이 자기 엄마와 제가 한바탕 한 걸 알았는지 저를 찾아와 웬만하면 뻗대지 말고 자기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해준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전 약혼자 놈은 이제 막 가자는 건지 예전에 젠틀함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비열하게 짝이 없이 굴더군요. 우리 엄마까지 화병으로 알아놓으셨으니까 네가 책임져. 당장 우리 집 가서 사과하고 용서 빌어. 아무리 배운 게 짧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어? 미쳤어. 결혼이고 뭐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누가 할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사기꾼의 사이코라고 해도 네가 할 말 아닌 거 구분 못해? 그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 합격했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제는 막말까지 하는 걸 보니 넌 앞으로 좋은 결혼하기는 글렀다. 너 같은 거랑 어떤 미친 남자가 결혼하겠어? 남 걱정해줄 필요 없어.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누굴 만나도 네가 가장 최악이야. 그러는 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난 너보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아. 여자 30대랑 남자 30대가 같은 줄 알아? 너야말로 진짜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봐. 너 우리 병원에서 소문났더라? 네 아버지 병간호 시키려고 의료계통 사람만 노리고 결혼 사기친다지? 그런 너랑 누가 결혼하겠니?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길래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놈 얼굴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결혼 사기 소문 다 났다고 했더니 전 약혼남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따박따박 따지자 이놈도 결혼은 글렀나 싶었는지 파혼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결혼 준비 예약한 비용을 저보고 반 내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꼴통에 구질구질하게 굴길래 저는 그 돈 액땜엔다 치고 지갑에서 있는 돈 꺼내서 던져줬어요. 너 법원 구급 공무원에 월급 세후 180만 원 겨우 받는다면서? 그러면서 잘 나가는 공직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월급 2배는 더 받아. 꺼져! 거지 같은 게. 뻔뻔한 모자 사기단이랑 엮인 게 소문이 날까봐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관계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자꾸 들쑤시더라고요. 병원 사람들도 시어머니가 친 난리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파혼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는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진 거 모두가 알 텐데 싶어서 SNS에 전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 올렸죠. 중풍이 시아버지 병건을 시키려고 의료계통 여자만 골라서 사기 약혼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춘천바닥에 퍼졌고 법원 공무원 4년 차에 서울 출신 30대 중반이라는 신상은 소도시에서 바로 밝혀졌죠. 그 후 법원에서도 소문이 다 돌았고 사내 게시판에서 난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트인 척하고 잘 사는 척하더니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주제에 결혼 사기 치려고 한 찌질남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 엄청 신경 쓰던 전 약혼자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몇 개월 뒤에 시골 지방으로 좌천 같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제 옆에 좋은 사람이 곁을 지키고 있어서 차츰 잊어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제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힘들어하면서 피해자로 남고 싶진 않았어요. 그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데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들, 어딘가에 제가 말한 신상과 비슷한 남자가 당신에게 급발진을 해온다면 조심하세요.
저는 아직 전 약혼자 집안이 사기 결혼을 포기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치며 여러분의 아픔이 좋은 경험으로 남겨져 인생의 약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인사드릴게요.